어, 딴, 베토벤. 예, 베토벤 교향곡 5번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의 건축가가 루이스가 얘기를 했죠. 베토벤 교향곡 5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5번 운명 교향곡을 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공박의 세금상식 한광석입니다. 오늘은 그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에세이스트인 김옥림 저자의 지금은 니체를 읽어야 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프리드리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니체의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였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뭐 내포되어 있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는 분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 김옥림 저자는 니체의 철학 사상을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하는 이 말을 남긴 니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책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이 말을 남긴 그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입니다. 그는 그 키에르케고르와 더불어서 실존주의였고, 그리고 자유주의, 그리고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권위주의, 이 반대주의 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 니체는 그 기독교와 그 대립을 통해서 모든 그 기존의 가치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초인 사상을 필요했죠. 초인 사상. 상당히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 사상과는 아주 그 배치되는 그러한 것을 말함으로써 상당히 비판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의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고, 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저서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그 본인의 그 저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록을 남겼죠.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 이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살아도 똑같이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 독일의 그 윈스틴 처칠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이 살겠다는 말을 실천한 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다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내가 살아온 과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뭐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뭐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전에 살았던 분들 그리고 지금 살면서도 힘에 겨워서 정말 하루하루 살이가 힘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 성공한 분들에게는 적절한 말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연은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시는 그 1941년에 발표한 그 유고 시집이죠.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인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곡으로서 우리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애청하는 시가 아닐까 해서 오늘 선곡을 서시를 이렇게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 음성으로 서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배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작품이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금 상식 중에서 상속 정유세법상의 상속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무엇인가? 상속세. 자, 뭐 자주 발생하는 세금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뭐 성공한 세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세대가 거의 이제 뭐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의 가치도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도 자동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속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상속인, 즉 살아있는 분이 죽음, 즉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거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해당 그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상속세의 그 납세 의무자는 그 누구인가?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그 상속을 받은 사람,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이 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그 상속인의 납세 순위는 뭐 흔히들 보면은 뭐 위에서 아래로 상황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부분의 상속인은 그 배우자하고 그다음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피를 본 분을 비상속인이라 하고, 그리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죠.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은 통상의 경우에 그 배우자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또 그 관계 직계 존속이나 아니면은 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촌인의 그 반기 혈족 순으로가 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상속인 하면은 흔히들 상속인 하면은 배우자와 그 직계 비속 가족 또는 뭐 직계 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만 존재할 경우에는 직계 존속 그러한 사람들이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 상속 과세대상은 누가 내느냐? 상속 과세대상은 그 상속 개시 현재, 사망일 현재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과세 대상을 물러볼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거주자인 경우, 즉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국내에 거주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국내 재산이나 국외에 있는 재산이나 모든 재산을 다 상속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는 그러면 누가 내느냐 하면은 영대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상속인이 그 상속을 각자가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영대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만, 상속세는 그 상속인 중에 누가 납부를 해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게 구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실제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상속세 부담은 실제 상속인이 중에 누군가가 납부를 해도 구세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가액을 보면은 상속재산은 비상속인에 기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한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또 재산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경제적 가치나 재산적 가치, 즉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즉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에 해당이 된다. 그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은 어찌 보면 사전에 상속인이 살아계실 때에 비상속인이 살아있을 때에 증여하는 재산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금전을 한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해서 그 상속재산 가액을 한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세도 신고를 하다 보면은 이 상속재산에는 또 가산하는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사실상 그 일반 그 상속인 입장에서는 뭐 잘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상속재산 가산하는 추정 상속재산은 그 법적으로 상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상속 개시 전에 예를 들어 빌딩을 가지고 있다가 뭐 처분을 했다든지, 또는 뭐
그 비상속의 예금 통장에서 뭐 고액을 인출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그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규명을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추정 상속재산이 해가지고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도 실제적으로 비상속이 사망하면서 뭐 예금 통장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뭐 같은 것을 남겼을 경우에 그러한 재산뿐만 아니고 사전에 비상속이 사망하기 전에 뭐 처분한 재산이라든지 금전을 인출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도 내가 규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뭐 숙지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그 사전 증여재산, 제가 말씀드렸죠. 증여재산은 사실상 그 10년 동안 통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의 가액은 어떤 뭐 부모로부터 받았던 뭐 누구에게 받았던 간에 그 재산 가액은 10년 동안 증여재산을 통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비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러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을 해야 된다.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일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은 피상속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뭐 했을 경우에 증여세만 부담하고 뭐 상속재산 가산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누진 과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가 결국 세금을 작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비상속이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을 해서 상속재산에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뭐 숙지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비상속 즉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도 상속재산에 합산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가장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상속공제제도, 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난번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일 경우에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직계 좀비 속간에는 성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뭐 물론 기타 친족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를 하죠. 그런데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그 다음에 인별로 뭐 성년일 경우 뭐 5천만 원 이렇게 뭐 공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대부분 일괄공제 5억보다는 작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가 뭐 부부로 있다가 누군가가 먼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가 5억 해서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속재산 가액이 한 8억이 될 경우에는 기본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0억 해가 공제금액 미달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원칙으로 뭐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상속을 하지 않아도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할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뭐 비상속인 즉 사망인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혹시 처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 각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세나 정리세 신고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상속 공제는 기본 일괄 공제 5억,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라 해가지고 그거와 별도로 법정 지분을 한도로 해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 또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돼가지고 여기서 설명은 뭐 생략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정도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공제 제도로서 뭐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영농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지금까지는 뭐 사후 관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후 관리 조건이 까다로워서 가업 상속 공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많은 그 납세자들이 상속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좀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개편을 한다고 며칠 전에 또 뭐 내년도 세법을 개정할 때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상속세 세율도 좀 줄여서 하는 것으로 40%가 지금 최고의 세율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려도 기본적으로 1억 이하가 10%, 지금 현재로는 10%입니다만은 2억까지는 뭐 10%로 적용하는 걸 하고 40%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40%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제가 개편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도록 내년도에 세제 개편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뭐 상속세나 증여세 제도가 조금 개편돼야 되는 사유가 실제적으로 20년 전, 10년 전보다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가액, 즉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건물 토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제 금액도 또는 뭐 세율을 뭐 낮게 적용한다든지 해서 조금은 납세자의 부담이 뭐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상속세 제도가 조금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환영을 하고 여러분도 가능하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올해는 돌아가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1년 더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상속인한테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외정안에 억측하게 좀 살아가지고 세부담도 줄이고 상속인에게 좀 더 여유 있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이 뭐 상속재산 가액이 가는 기본 뭐 공제, 뭐 상속공제, 뭐 가압상속이나 뭐 또는 뭐 기초공제, 뭐 배우자 공제 이런 거 외에 또 사실상 그 사회 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에 또 비영리 법인에 뭐 출연하는 경우에 이러한 또 비과세와 관련된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비상속의 유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문화가 좀 더 확산이 되고 한다면은 사실 이 부라는 게 뭐 돌아가신 분이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재산을 분할
상속을 받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사회공헌 활동에 많이 기부함으로써 이 사회가 더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돌보고 하는 그러한 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뭐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뭐 세법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아무튼 뭐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금적인 상식을 조금씩은 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생명은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다면은 그 부를 사회에 환원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좀 더 세상을 밝히는 빛과 등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유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공박의 세금 상식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공박의 세금 상식 한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